서은주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3월의 비는 차갑고 무정했다. 남편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다. 여보, 오늘은 좀 나가보는 게 어때?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침실문 너머로 들려왔다.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매일이 이런 식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현실이 다시금 가슴을 짓눌렀다. 민호가 좋아하던 커피 향도, 그가 즐겨 듣던 재즈, 음악도 함께 키우던 화분들도 모든 것이 그리움과 슬픔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은주는 39살이었다. 민호와 결혼한 지 12년,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에게는 세상 전부와 같은 존재였다. 민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럽게 작별 인사 한 번 나누지 못한 채로. 은주야, 밥이라도 먹자.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러다가 너까지 아프면 어떡하니? 은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70세가 넘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들지.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니? 민호가 하늘에서 우리가 이러는 걸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4월의 어느 오후, 시어머니의 강권으로 은주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동네 마트에서 간단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단지 뒤편 공터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박스 하나가 버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가냘프게 울고 있었다. 은주는 다가가서 박스를 들여다보았다. 생후 2, 3개월 정도로 보이는 작은 믹스견이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은 더러워져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강아지는 은주를 보자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어머, 이런 작은 게 왜 여기에? 은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강아지 옆에는 젖병 하나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보냅니다. 이름은 보기입니다. 좋은 가족 만나길 바라요. 은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작은 생명도 버려진 것이었다. 자신처럼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보기. 강아지는 은주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은주는 박스를 들어 올렸다. 일단 집에 가자. 어머,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길에서 주워왔어요. 버려진 강아지예요. 은주는 보기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다. 보기는 새로운 환경이 무서운지 은주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참,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두면 죽을 텐데 잘했어. 시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 보기를 닦아주었다. 보기는 목욕을 하고 나니 훨씬 깨끗해 보였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이 보들보들했고 동그란 눈이 맑고 순수했다. 배고플 텐데 뭘 줘야 하지?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유는 안 돼. 강아지용 분유나 사료를 사와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은주는 다시 마트로 향했다.
강아지용 용품을 사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보기에게 분유를 먹였다. 보기는 배가 고팠던지 정말 잘 먹었다. 배불리 먹고 나니 은주의 무릎에서 곧 잠이 들었다. 참 순하네. 시어머니가 보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주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보기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주는 매일 보기를 돌보느라 바빴다. 아침에 분유를 먹이고 배변 훈련을 시키고 낮에는 함께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짧은 산책을 했다. 보가 이제 혼자서 먹을 수 있구나. 은주는 보기가 사료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보기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었다. 털도 윤기가 나고 눈도 맑아졌다. 보기는 은주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화장실에 가도 부엌에 가도 어디든 함께했다. 밤에는 은주의 침대 곁에 만들어둔 방석에서 잠을 잤다. 보기는 정말 은주 어머니만 좋아하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아는 모양이야. 은주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전해오는 따뜻함이 좋았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악몽을 꾸고 깨어났다. 민호가 떠나던 그날의 꿈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자 보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가. 보기는 은주의 손을 작은 혀로 핥았다. 마치 괜찮다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은주는 보기를 안고 다시 잠이 들었다. 5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다. 보기도 많이 자라서 이제 제법 개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은주는 보기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보가 천천히 가자. 보기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킁킁 냄새 맡으며 돌아다녔다. 다른 강아지들과 만나면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고 아이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보기를 보며 물었다.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길에서 주워온 아이예요. 그래요? 복 받으셨네. 강아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줘요.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할머니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보기가 있어서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주는 팬트샵에 들렀다. 보기에게 새 목줄과 장난감을 사주고 싶었다. 어머, 보기가 많이 컸네요. 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은주는 보기를 키우면서 자주 이곳을 드나들게 되었다. 사장은 친절한 50대 남성으로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네, 처음보다 2배는 커진 것 같아요. 강아지는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빨리 커요. 보기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집에 돌아와서 보기에게 새 장난감을 주자 보기는 정말 좋아했다. 공을 물고 은주 주위를 뛰어다니며 놀아달라고 했다. 은주는 보기와 함께 놀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민호의 생일이 다가오던 6월의 어느 날 은주는 다시 깊은 우울에 빠졌다. 보가 미안해. 오늘은 산책 못 갈 것 같아. 은주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보기는 침대 곁에 앉아서 은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라면 오늘 무슨 말을 했을까? 항상 은주를 웃게 만들던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다.
함께 계획했던 미래, 함께 꾸던 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버거웠다. 보기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은주 곁에 누웠다. 평소에는 침대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다. 마치 은주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보가, 너도 가족을 그리워하니? 보기는 은주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 작은 위로가 은주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은주와 보기를 보았다. 보기가 참 영특하네. 은주가 슬플 때마다 저렇게 곁에 있어줘.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으시죠? 민호 오빠를. 그럼 안 보고 싶겠니?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고만 있으면 민호가 마음 아파할 거야. 천국에서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텐데. 시어머니의 말에 은주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정말 민호라면 자신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원할까? 7월이 되자 보기는 제법 큰 개가 되었다. 중형견 정도의 크기로 자랐고 성격도 더욱 활발해졌다. 은주는 보기와 함께 더 먼 곳까지 산책을 하게 되었다. 보가, 오늘은 한강까지 가보자.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보기는 처음 보는 넓은 공간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다른 강아지들과 만나서 신나게 놀기도 했다. 저희 멍멍이랑 친구가 되었네요. 젊은 부부가 말을 걸어왔다. 그들의 강아지와 보기가 함께 놀고 있었다. 네, 보기가 다른 강아지들을 좋아해요. 보기라고 하나요? 이름이 참 좋네요. 저희는 초보 견주인데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은주는 그동안 보기를 키우며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보기는 지쳐서 골아떨어졌다. 은주는 보기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보기가 온 이후로 자신의 하루가 많이 바뀌었다. 보기를 돌보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보기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다. 은주가 슬퍼해도 화를 내도 보기는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다. 그 작은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8월 어느 날 은주는 민호가 좋아하던 꽃집을 찾았다. 보기와 함께였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요. 꽃집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민호 씨 이후로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꽃을 좀 사가려고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해바라기요. 민호 오빠가 좋아했던. 은주는 해바라기 한 다발을 샀다. 보기와 함께 민호의 묘지를 찾았다. 여보, 보기야. 우리 보기. 내가 길에서 주워온 아이야. 은주는 묘지 앞에 해바라기를 놓고 보기를 소개했다. 보기는 조용히 은주 곁에 앉아 있었다. 이 아이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아직도 보고 싶고 그리워. 그런데 이제는 울기만 하지 않아. 보기가 있어서 웃을 수 있어. 바람이 불어와서 해바라기가 살랑거렸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보기도 당신을 닮았어. 따뜻하고 다정해. 아마 당신이 보내준 선물인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은주는 오랜만에 민호와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다가왔다. 보기가 은주 곁에 와서 앉았다. 은주는 보기를 안고 말했다. 보가,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9월에 들어서면서 은주는 보기와 함께 강아지 훈련소에 다니기 시작했다. 보기가 다른 강아지들과 잘 어울리도록 사회성 훈련을 시키고 싶었다. 보기가 정말 똑똑하네요. 훈련사가 칭찬했다. 금방 배워요. 훈련소에서 은주는 다른 견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 강아지를 키우는 고민들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갔다. 특히 같은 또래의 여성인 미영 씨와 가까워졌다. 미영 씨도 혼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 저도 혼자 살아요. 강아지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미영 씨가 말했다.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 보기를 만났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보기라는 좋은 친구가 생겼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슬픔을 숨기지 않되 그것에 매몰되지도 않았다. 훈련소를 마치고 미영 씨와 함께 카페에 갔다. 강아지 동반 가능한 카페였다. 보기 정말 예뻐요. 표정도 참 다정하고. 보기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정말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잖아요. 두 사람은 강아지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10월 보기가 집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다. 보기는 이제 완전히 성견이 되었다. 건강하고 활발한 중형견으로 자랐다. 은주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기와 산책을 하고 낮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산책을 했다. 주말에는 보기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추억을 만들었다. 은주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말했다. 네, 보기 덕분이에요. 보기도 그렇지만 내가 보기를 사랑으로 키워서 그런 거야.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 거잖아. 은주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보기를 돌보면서 자신도 치유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보기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보기는 은주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보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보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때 너도 나도 정말 외로웠는데 이제는 서로가 있어서 든든하지. 은주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창밖으로 단풍이 든 나무들이 보였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은주의 마음도 계절과 함께 변하고 있었다. 슬픔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1년 후 은주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보기와 함께 버려진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보기가 정말 모범이 되어주네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다. 다른 강아지들이 보기를 보고 많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보기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강아지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을 아는 듯이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이 아이들도 곧 좋은 가족을 만날 거예요. 은주가 작은 강아지를 안으며 말했다. 은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시작했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 새로운 희망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도 남편을 잃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기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거든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은주의 이야기에 위로받았다.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은주는 보기와 함께 민호의 묘지를 찾았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 되었다. 여보, 우리 보기 봐. 정말 의젓하게 컸지? 이 아이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보기는 묘지 앞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다. 마치 민호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다. 아직도 보고 싶어. 아마 평생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는 슬퍼하기만 하지 않아. 보기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고, 바람이 불어와서 벚꽃 꽃잎들이 흩날렸다. 보기가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당신이 하늘에서 보기를 보내준 거 맞지?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보기와 나란히 걸었다. 보기는 은주를 올려다보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보가, 우리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 보기가 짧게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미소였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미소였다. 봄볕이 따스하게 두 친구를 비추고 있었다. 은주에게는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 봄은 이전보다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 은주에게 보기가 그런 선물이었다. 작은 생명 하나가 가져다 준 큰 변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이었다.